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몰락한 재벌 2세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한일그룹 김중원 회장이 별세입니다. 김중원 회장은 재계 랭킹 12위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타국에서 쓸쓸히 사망했다는 소식은 재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948년생인 그는 우리 나이로 73세에 불과한, 어쩌면 아직 충분히 활동 가능한 연세이기 때문입니다. 팔도잔디로 유명한 한일고등학교의 소유주이며 한때 잘나가던 한일그룹 총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미국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김중원 회장을 얘기하려면 그의 부친인 김만수 창업회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만수 회장은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기틀만이 아니라 섬유 수출을 주도해 어쩌면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 15살 때 일본으로 유학가서 상업학교를 졸업합니다. 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오사카의 일본인 포목점에 취직해 사업기술을 배웁니다. 해방되기 전에 귀국해서 부산 대신동에 포목점을 개설하면서 사업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포목점은 아주 잘돼 부산 국제시장으로까지 진출해 양복지를 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직접 양복지를 생산하는 경락모직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기업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때가 1956년입니다. 이후부터 섬유 특화 기업이 집단이 틀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1964년에는 경락모직을 한일합섬으로 개명하고 여느 재벌들처럼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동서석유화학을 인수해 화학산업에 진출했고 증권회사를 인수해서 금융업에도 발을 들여놓습니다. 건설회사를 세워 종합그룹이 틀을 만듭니다. 그러나 김만수 창업회장은 지병으로 1982년 60세에 타계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이가 장남인 김중원 회장입니다. 김만수 회장 시절 한일합섬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 마산 수출 자유지역은 김만수 회장이 그곳에다 대규모 섬유 공장을 지으면서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마산하면 한일합섬을 얘기할 정도로 대표적인 향토 기업이 대명사나 다름없었습니다. 1973년 한일합섬은 국내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해서 억불탑을 최초로 수상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 못 이룬 수출 1억 불을 먼저 달성한 것입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마련합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가발이나 일반 수공예품이 전부였던 시절 섬유로 1억 불 수출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일합섬은 종업원이 2만 7천 명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이었습니다. 특히 김만수 회장은 흔히 여공이라고 불렸던 여성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와 학교를 세워 산학협동체제를 마련해 유경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국에서 여성 종업원을 모집해 마산 공장에 취직시키고 저녁에는 고등교육을 시키는 실업고등학교를 개설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한일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당시 한일여자 실업고등학교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범한 집안에서는 남자들은 고등교육을 시켰지만 여자들은 잘해야 중학교 정도로 진학시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낮에는 일하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최고 전성기 때는 120학급에 7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잔디를 떼어다가 조성한 팔도잔디가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교문에 어떠한 시련과 곤궁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녀 이외에는 이 교문을 들어설 수 없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등교하는 학생들이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글귀는 지금도 학교 담벼락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국 최초의 1억 불 수출탑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기업인이면서 유경사업가로 재계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중원 회장은 일찍부터 후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해 뉴욕에 있는 길포드 대학을 마치고 1973년 한일합섬 이사로 들어와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창업회장이 병세가 나빠지자 한일합섬 사장으로 취임해 사실상 후계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창업회장에겐 다른 재벌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자식들이 있어서 후계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김창업 회장의 동생인 김택수 전 대한체육회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김택수 회장은 정치인이면서 체육인으로 명성이 자자했었던 분입니다. 형이 사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을 보탰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김종원 회장이 이복 동생이 전두환 정권이 실세 중 한 분이 딸과 결혼해서 그 이복 동생이 그룹 대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당시 제기에 돌기도 했습니다. 창업 회장이 별세한 1982년에는 전두환 정권 초기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원 회장이 숙부인 김택수 회장이 가업은 장남이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장남으로 정리했다고 당시 관계자들이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복 동생은 알짜 계열사와 건물을 물려받아 독자 사업을 일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IMF 때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김종건 회장은 그룹 대권을 물려받자마자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합니다. 가장 큰 인수는 국제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편입한 것입니다. 서울 용산이 국제빌딩도 그때 함께 인수했습니다. 한동안 한일그룹 본사로 국제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 빌딩은 당시만 해도 디자인이나 위치 등에서 서울이 랜드마크 빌딩으로 유명했습니다. 국제그룹은 재계 랭킹 7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국제그룹은 양정보 창업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밉보여 해체됐다는 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제그룹이 왜 해체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명분으로 국제그룹을 해체해 다른 기업들이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상사인 국제상사도 이때 한일합섬으로 편입됐습니다. 공기업이었던 비료를 생산하는 진내화학도 인수했습니다. 섬유에서 화학, 금융, 건설, 종합상사까지 갖추면서 한일합섬은 한일그룹으로 개명해 김종원 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이때가 1987년입니다. 그때 한일그룹은 재계 랭킹 10위를 차지하는 등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저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고 몇 년 흐른 뒤인 1990년대 초반에 김 회장을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 회장이 그리는 한일그룹이 청사지는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소묘은 노동 집약적 사업이라 곧 한계에 닥칠 것이라며 사업 다각화만이 그룹이 생존 전략이라고 강하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김 회장은 한일합섬 공장들을 해외에 이전하는 계획을 마련해 실천에 돌입합니다. 동생들에게 우량 계열사들을 분가해 확실하게 한일그룹이 지배권을 가진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까지 중공과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를 다른 기업 인수합병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우성그룹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현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썼으나 IMF 외환위기는 치명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았던 그룹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1998년 결국 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일부 계열사들은 부도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한효학원만 남고 모든 계열사는 법정 관리나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압박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법정 관리 중이던 국제상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김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날아온 것입니다. 당시 김 회장은 그룹 회장을 그만둔 뒤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구 소송이 날아오자 김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도피 16년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진 것입니다. 김 회장의 장례는 미국에서 치러져 고국의 시신도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중국에서 사망했지만
장례는 고국에서 치른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한일합섬은 그 뒤 동양그룹에 인수됐다가 동양그룹 역시 파산하면서 지난 2016년 현유진그룹에 인수돼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그룹은 왜 망해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세 회장이 과욕이었습니다.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게 결정타였다고 하겠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 국내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채는 IMF 외환위기 때 결정타를 맞으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몰락하고 맙니다. 한일그룹도 이때 망하게 됩니다. 둘째가 섬유산업이 불황입니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알짜 계열사들을 동생들에게 분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35세 나이에 그룹 회장직을 맡아 한때 재계랭킹 10위까지 진입하는 대기업으로 키웠지만 그룹을 망하게 만들고 본인도 이국당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만 비운이 기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 회장이 별세 소식을 점하면서 다시 한번 재벌 2세, 3세들이 경영 능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